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 기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모델이실 텐데요, 혼다 랩을 1100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오는 5월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혼다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랩을 1100 미디어 시승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출시 가격, 세부 모델,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간단하게 오늘 시승까지 해볼 예정이니까요, 랩을 1100에 관련된 정보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은 랩을 1100 MT 모델입니다. 매뉴얼 트랜스미션 모델이고 우리나라엔 총 2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랩을 1100 MT 모델과 랩을 1100T DCT 모델, 이렇게 2가지 기종으로 출시가 되는데, 랩을 1100T DCT 기종은 랩을 1100 투어링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모터사이클입니다. 매뉴얼 모터사이클과 DCT 모델, 이렇게 2가지 기종으로 나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지금 제 앞에 있는 기본 모델 MT 모델을 두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체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언뜻 보기에 랩을 500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쪽에 있는 원형의 헤드라이트도 디자인이 같고, 연료 탱크에 이 떨어지는 각도, 그리고 머플러의 형상, 시트의 모양까지 전반적으로 차체가 비슷합니다. 특히 외부로 드러나 있는 프레임의 각도나 모양이 완전히 같아요. 언뜻 보기에 랩을 500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색상입니다. 랩을 DCT도 MT도 지금 한 가지 색상으로만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는데, 먼저 MT 모델은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초록색입니다. 그린 색상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좀 검은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빛을 받았을 때 보이는 부분은 확실히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라기보다는 청록색에 가까운 초록색이에요. 따라서 채도가 높지가 않고 원색에 가까운 색이 아니라 은은하게 검은색 빛의 초록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DCT 모델은 그린,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휠입니다. 랩을 500은 앞뒤 모두 16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랩을 1100은 프론트에 18인치 휠이 장착이 됐습니다. 이 휠 인치에 따라서 주행 감각의 차이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디멘션은 비슷했습니다. 휠 베이스도 뭐 한 3-4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전장이나 전고의 크기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포지션 차이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일단 앉아볼게요. 사실 제가 지금 주행을 하고 와서 프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지션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시트고도 700mm 대 690mm로 랩을 1100이 10mm 밖에 높지가 않아요. 따라서 시트고에 따른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랩을 500과 1100과의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특히 이 프레임이나 이런 차체 디멘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랩을 500만큼이나 랩을 1100도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허벅지에 두고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따라서 랩을 500이 다루기 쉬운 특징, 부담이 없는 차체의 무게 등이 랩을 1100에도 고스란히 그 장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 무게가 랩을 500이 190kg, MT 모델이 220kg으로 30kg 차이가 나고, DCT 모델은 사이드 케이스랑 프론트 페어링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250kg으로 60kg나 늘어나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kg의 차이가 남에도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런지 500만큼이나 랩을 1100도 상당히 다루기가 쉽고 입문자도 즐겁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승과 관련된 임프레션은 시승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세션이 바뀌어서 오후에 시승이었는데 오전 시승으로 바뀌어서 지금 비가 오는데 시승을 나왔습니다. 레인 모드로 설정을 했고, 레인 모드로 설정하니까 지금 DCT가 변속되는 타이밍이 상당히 느립니다. 충분하죠. 토크 이 정도면, 레인 모드인데도 이 정도면은. 그리고 지금 느끼는 점이 이 고동감이 V트윈처럼 느껴집니다. 270도 이상 크랭크 직렬 2기통은 직렬 2기통이라는 생각만 지우고 타면은 V트윈이랑 이 고동감이나 이 배기음도 그렇고요, 프론트 페어링이 어느 정도의 방풍 성능을 해줄 수 있을지 사실 좀 궁금했는데, 방풍 성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저는 스텝의 위치가 조금 불편하네요. 스텝의 위치가 레벨 500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177cm거든요. 175cm 미만의 라이더가 타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80에 근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작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 라이더가 타기에는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크루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레벨 500을 탔을 때는 이거 크루저의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스포츠 네이키드에 가까운 엔진인데 약간 배기 음만 좀 키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확실히 레벨 1100은 크루저의 그 감성이라든가 엔진의 필링이 느껴지다 보니까 비로소 크루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배기음은 정말 V2인 같네요. 물론 소리로도 느껴지지만 이 핸들바 그리고 스텝으로 느껴지는 이 불규칙한 폭발 간격이 느껴져요. 500에선 너무 미미하거든요. 느끼기 힘들어요. 리터급에 올라오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천천히 달려도 꽤 재밌습니다. 너무 레인 모드만 두고 타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스포츠 모드까지 좀 과하더라도 지금 스탠다드 모드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뭐 리어가 미끄러지는 한이 있어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다르네요. 스포츠 모드로 두면은 꽤 재밌겠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네요. 지금 타보니까 약간 퍼포먼스 크루저의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재밌겠는데? 스탠다드 모드가 이 정도면은 스포츠 모드는 확실히 치고 나가는 가속력도 훨씬 더 뛰어나지고 DCT도 조금 더 늦게 개입을 하니까 RPM도 4,000, 5,000까지 금방 치솟고요. 배기음이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또 동시에 드는 생각은 역시 배기량이 중요하다. 배기음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은 배기량이고, 배기량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크루저는 더더욱 배기량이 중요하다. 500이랑 1100은 너무 그 차이가 크다 라는 생각이 들고, 레벨 500보다는 1100으로 바로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이제 좀 비로소 크루저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차량 정보 설명드리면서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총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 계기반이 레벨 500과 같은 이제 TFT가 아닌 LCD 디스플레이이긴 하지만 크기가 더 커졌고, 이 밑에 부분에는 라이딩 모드나 HSTC, 혼다 셀렉티브 토크 컨트롤에 대한 정보, DTC에 대한 정보,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졌고, 이 옆쪽에는 추가적으로 각종 경고등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정보들을 다양하고 보기 편하게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스펜션이 달라졌는데 피기백 타입의 리어 서스펜션이 장착됐습니다. 아무래도 충격 흡수력도 훨씬 더 상승됐고 승차감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이딩 모드 셀렉트에 따른 스위치가 여러 가지가 생겼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도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총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타고 왔던 모델은 레벨 1100T DCT 모델이었는데, 사실 저는 DCT 모델도 뭐 꽤 즐겁게 탔지만 MT 모델을 더 시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스타일, 프론트 페어링이나 사이드 케이스가 없는 이 오리지널 크루저의 디자인을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DCT도 편하지만 매뉴얼 모터사이클의 조작을 조금 더 선호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MT 모델을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시승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가격이 MT 모델이 1,345만원에 출시가 됐고, DCT 모델은 그보다 300만원 비싼 1,645만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만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할리 데이비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루저의 대명사와도 같은 브랜드니까요. 기존에 할리 데이비슨이 스포스터 라인업이 레볼루션 맥스로 업그레이드 전까지만 해도 슈퍼로 가장 저렴했던 모델이 1,500만원 내외였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랭화가 되면서 레볼루션 맥스 엔진을 탑재하면서부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나이스터가 거의 한 2,700만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반값입니다. 정확히 1,345만원이니까. 사실 저는 모터사이클 기자이기 이전에 크루저 장르를 좋아하는 라이더로서 이렇게 합리적이고 괜찮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 1,345만원이라는 가격에 나왔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고, 이 모델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크루저 장르에 진입할 수 있고 크루저 장르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됐음에 좀 고맙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가성비가 훌륭한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다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500만큼이나 다루기 쉬운 특성, 시트고가 낮고 무게중심이 낮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레벨 500을 거치지 않고 레벨 1100으로 크루저를 입문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터사이클 소식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커즈렛 김남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